주간 세계 테러 동향.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입니다. 먼저 아프간 소식입니다. 5월 2일 카불 북부 외곽 샤카르 지구에 위치한 수도와 북부 지방을 잇는 도로에서 유조차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적어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트럭 운전기사는 연쇄 폭발이 다른 유조차에 장착한 급조 폭발물이 터지면서 생겼다고 밝혀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카불로 들어가려는 유조차 50대 정도가 몰려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유조차들이 거의 완파했고 주유소와 상점 여러 곳, 부근 가옥들이 부서졌습니다. 폭발 직후 소방구조대가 진화 작업에 나서고 부상자들을 수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4월 29일 파푸아 지역의 무장 반란 단체들을 테러 단체로 분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정보 관계자들이 이 정책에 따라 파푸아 지역에서 작전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장단체의 테러 단체 지정은 정부가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강력한 대응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4월 25일 파푸아주 펀차크 리젠시 베우가구에 있는 국가정보국 지부장이 지난 1월부터 무장 반군단체와 관련된 충돌과 총격 사건 중 사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피스 와케르와 레카가크 텔렌겐이 이끄는 무장단체들이 파푸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장단체들은 인도네시아 군인, 경찰관, 외국인 소유 자원회사의 노동자와 미미카 리젠시를 중심으로 한 PT 프리폴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파푸아 주민들이 인니 중앙정부의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이 지역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파푸아 주민과 인니 당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소식입니다. 5월 1일 양곤의 인세인 마을 지역 학교 근처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들이 한 차례, 얀킨 지역에서는 2차례 산발적으로 폭탄 테러를 일으켜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폭탄 테러를 일으킨 시위대들은 아직 아무도 군부에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는 얀킨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폭탄 테러로 한 여성이 부상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건의 주범인 시위대들은 선동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의 민족 민주 동맹의 상징인 붉은 깃발을 흔들고 쿠데타 주동자인 민 아웅 홀라인군 총사령관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마을 곳곳에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쿠데타 후 군부의 잔혹한 행태가 멈추지 않자 처음에 평화 시위를 주장하던 시위대들 중 상당수는 국경 지역에서 군부와 수십 년간 교전을 벌여온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근거지에 합류해 군사훈련을 받으며 군부에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이란 소식입니다. 5월 2일 이란 국경수비대가 이라크 접경 지역인 케르만샤주 일대에서 세계 밀수 조직의 소탕, 권총과 사냥용 소총 등 총기 165점과 총알 700발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압수된 무기들은 미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들이며 조직원들이 쓰던 자동차 한 대와 무선 통신기기도 빼앗았다고 전했습니다. 야흐야 옐라히 케르만샤주 국경수비대 사령관은 지난 15일간 소탕 작전을 벌여 밀수 조직원을 체포해 사법부에 넘겼다면서 무기 밀반입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200만 명의 케르만샤주는 이라크와 371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라크 소식입니다. 5월 5일 북부 키르쿠크 지역 유전시설이 폭발물 공격을 받아 경찰 3명이 사망했고
유전시설 2곳이 파괴됐습니다. 현지 보안 소식통은 이슬람 국가 IS가 유전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르쿠크 지역은 2014년부터 쿠르드계 페쉬메르가 민병대가 장악한 지역입니다. 현재 에르빌에 근거지를 둔 쿠르드 자치정부는 연방정부와 키르쿠크 유전지역 소유권을 놓고 분쟁 중입니다. IS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연방정부의 분쟁을 틈타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는 석유 수출기구 OPE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다음은 미군 주둔 기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5월 4일,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연일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로켓 2발은 비어있는 시설에 떨어졌으며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이라크군은 덧붙였습니다. 로켓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이날 미국의 맥커크 전 IS 격퇴 담당 특사를 만나 2,500명 규모 미군 주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은 수니타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와의 싸움을 위해 2014년부터 이라크에 주둔 중입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해 지난 사흘간 미군 관련 시설에 대한 로켓 공격이 3차례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부터 이라크 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은 총 30차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3일에도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로켓 포탄 10발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에르빌 미군 기지에 로켓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8명과 미군 1명이 부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부르키나 파소 소식입니다. 4월 26일에서 27일까지 야타쿠 마을에서 괴한들이 민간인 13명을 살해했고 세노 지방에서는 또 다른 7명을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세노 지방을 포함한 극단적인 수준의 전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력을 막기 위한 국내외 보안군의 노력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무장 세력은 국내외 보안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 소식입니다. 5월 1일 오로미아주 호로구드 루에렌가존 아무루 인근 여객버스에서 괴한들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격이 발생했을 때 버스는 아말라주 부레에서 오로미아주 네켐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뒤 발포해 1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공격이 오로모 해방전선 회원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론은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피해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오로모 해방전선의 유사한 공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룬 소식입니다. 4월 29일 갈림에서 앵글로폰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병사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국은 가해자들이 마을에 있는 보안초소를 공격했으며 치명적인 공격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멜룬의 안보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앙글로폰 사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태는 영어를 사용하는 반군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분쟁이며 반란군들은 종종 보안군을 상대로 매복 공격, 도로변 폭탄, 그리고 다른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4월 28일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주택가 7곳에서 전날 밤부터 경찰과 마약 조직원 간 벌어진 총격으로 민간인을 포함
최소한 9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격전으로 3곳의 보건소가 문을 닫고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시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 문제를 안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봉쇄가 강화되면서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정부사나 공공치안연구소 ISP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각종 폭력 사건 사망자는 4,892명으로 집계돼 2019년보다 18%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강절도 행위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화물 절도는 33%, 노상 강도는 40%, 차량 절도는 36%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살해된 경찰관은 59명이며 이는 1998년 이래 가장 적으나 수시로 벌어지는 총격전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총격전이 3, 4일간 계속되면서 민병대원 17명이 사살되고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민병대 조직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권과 깊숙이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대 조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대주고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철구는 5월 1일이 되겠지만 미군과 나토군의 철수는 이미 4월 25일부터 시작되었고 기지와 장비는 아프간군에 이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월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9.11 이전 완전 철군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먼저 터키입니다. 5월 2일 이스탄불 경찰은 정보국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바심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아프간 국적 IS 요원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조직원을 훈련시키는 일에 관여했으며 위조 여권과 신분증으로 터키에 잔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2019년 알바그다디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 지역에 은신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2019년 3월 최후의 저항지였던 시리아 바구주가 함락된 이후 이들립 지역에 은신했으나 그해 10월 미군군에 쫓기다가 자폭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언론은 바심 체포 소식을 보도하면서 대머리에 수염을 기른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EU 소식입니다. 4월 30일 유럽의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없애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한 새 규정은 인터넷 기업들이 유럽연합, EU 회원국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뒤 1시간 내에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조직적이고 지속해서 따르지 않는 업체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다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는데 당시 유럽에서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잇따른 뒤 극단화를 조장하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추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테러리즘 방지, 대처를 위한 인식 제고용 컨텐츠는 테러 컨텐츠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 이후 발효되며 발효 12개월 이후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였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